먼저 가겠습니다. 유엔 미래포럼의 박용숙 대표입니다. 그때는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가장 천재였다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로봇을 스케치했다. 그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봇 역사는 심지어 500년,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에서 반복하는 일을 해주는 로봇이 가장 많죠. 네. 근데 사람 닮은 로봇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먼저 스케치를 했어요. 네. 그때가 1495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말은 또 체코의 소설가가 가장 먼저 소설에 썼는데 그 사람은 카렐 카펙이고 1921년 정도였죠.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로봇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인데 네네. 40%요. 아시아에 50% 정도가 있고 유럽에 32%, 미국에 16%, 호주에 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만큼 되지는 못했어요. 네, 아니 그렇지만 대단한 소식이 엊그제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리나라 로봇 휴호가 1등 했잖아요. 1등이요. 네. 네. 우리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아이삭 아시모브라고 우리 흔히 좀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로봇의 권리 장전, 로봇 법칙을 썼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로봇에 관한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로봇 법을 만들었다. 그게 1942년이었고요. 6.25 이전이죠. 네.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못한다. 그리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로봇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칠 수가 없다. 보호해야 한다. 네. 이제 인간으로 봐서는 우리가 만든 게 비싸니까 스스로 부수지 말라. 이런 때가 그 1940년대죠 벌써. 네. 그 이제 위험한 일을 하는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 로봇이 척척척척 그냥 잘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인간의 정서도 읽는 친구가 되는 로봇도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주로 공장에서 많이 쓰다가 그죠. 최근에 아마존 같은 데는 로봇이 우편번호 읽고 택배 배달 분류를 하는데 얘들은 잠을 자나 그죠. 밤새도록 일을 하기 때문에 네. 택배 분류 로봇도 나왔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로봇이 투입되었고 네. 인간이 하기 힘든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곳에 많이 투입되고 특히 문 익스프레스라고 최근에 네. 그 달에 이제 로봇을 보내서 기금속 플래티넘, 헬리움 네. 이런 거 채취하는 그런 것을 구글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간 도우미 아까처럼 그런 로봇들이 룸바 청소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가사일도 돕고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펠로 로봇이라는 회사는 100만 원대 이하로 네네. 이 못을 딱 보여주면 그 화면에 보여주면 너무 이 크니까 마트가 네. 그 못을 어디에 있는지 그저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면 그 못을 딱 가르쳐주고 네. 또 약 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병실마다 돌아다니는 이런 로봇이 주로 일본에 많이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고령화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서비스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명당 한 대씩 로봇을 제공하겠다. 10년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등 요즘에 특히 나노봇이라고 혈관 속에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박살내는 로봇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걱정스러운 정서까지 다독여주면서 책도 읽어주고 뭐라고 말하면 그 대화도 나누는 그런 로봇. 예.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어떤 로봇의 종류인가요? 수암 로봇이라는 건데. 로봇을 대량으로 똑같은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인간의 일을 시키는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업무를 대신시키는 이런 로봇인데 특히 수암 로봇이라고 마이크로 로봇 굉장히 적은 로봇은 곤충이나 개미, 꿀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를 이제 우리가 모방해서 만든 건데 이런 로봇이 큰 로봇으로 변신을 하거나 원하면은 자동차로 변신해서 태워주거나 모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조그만 로봇들이 이제 형체를 변형시켜서 만들어지는 이런 로봇. 예. 그래서 아이로봇 같이 수많은 로봇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큰 로봇
같은 경우에 하나가 고장나면은 못 쓰지만은 네. 수십만 개 로봇이기 때문에 한두 개 고장이 나도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암 로봇도 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인간이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의 친구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꼭 친해질 수 있을까? 혹시 또 걱정되는 건 없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로봇을 뭐 보고 친해지지 않지만 태어난 아이들은 로봇하고 친구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옆에 자리에 있게 된다면 아주 친해지겠죠. 네. 근데 2040년 정도가 되면은 결혼 제도가 소멸한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카론 멀론이라고 네. 그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유는 수명 연장이죠. 130 또는 150세까지 수명이 연장이 되면 한 사람하고 네. 계속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빨리 죽거나 네.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이동성 강화가 일어나서 꾸준히 사람들이 옮기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건 노마드라고 하죠. 노마드. 네. 네. 결혼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면 3명의 느슨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생산 파트너. 가장 좋은 DNA를 가진 남자를 찾아서 한두 달 함께 살고 네. 두 번째는 사랑 파트너. 사랑은 뭐 한 1, 2년 정도 지속된다. 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생활 파트너. 네. 가사일도 함께하고 함께 지적인 동반자로 늙어가고 뭐 편리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네.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로봇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예전까지 이미 감정을 가진 로봇이 나와서 네. 뭐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로봇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새로운 기술들이요, 신기술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내는 일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거의 매일처럼 나오고 애플도 뭐 그렇지만은 구글 같은 데서는 작년에 로봇 회사 큰 회사 8개를 다 사버렸어요. 그래요? 네. 이 5월 말에 뭐 한 3주 정도 됐는데 로봇 치타라는 게 나왔습니다. MIT에서 로봇 치타를 만들어가지고 멋진 네. 모습으로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군사용으로 요즘에 아이들이 막 짐을 못 져요. 네. 군대에 가서 짐 싣는 당나귀, 짐꾼 로봇 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짐을 대신 실어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다리가 6개 달려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이 또는 동물이 사고를 당하면 네. 사고 당했을 때 다리 한쪽이 뭐 망가지면 로봇은 그대로 그냥 동작 안 하고 멈춰요. 그런데 네. 동물이나 우리 사람들은 쫄뚝쫄뚝 절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로봇에게도 스스로 몸을 고쳐서 수정하여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이 또 네. 이번에 성공했어요. 장 바티스트 물의 프로젝트인데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몇 분 후에 네. 재작동이 되도록 하는 이 기술이 또 한 3주 전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신속하게 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빨리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되기는 한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묶이게 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점점 퇴화되면 나중에 로봇 세상이 될 때 그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그냥 함께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로봇이 아무튼 우리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봇이 우리를 인간을 점령하기 전에 네.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일을 시킬 수 있고 예.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 유엔 미래 대표 포럼 말씀을 들었습니다.